오늘 다룰 이야기는 디주에서 삶을 마감한 사도세자 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천개영화입니다. 먼저 이모 화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762년 영조 38년 윤 5월 13일입니다. 아버지 영조가 아들 사도세자를 디주에 8일 동안 가둬 굶어 죽게 만든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비상식적인 재난, 변괴를 화변이라고 합니다. 이모년에 일어난 화변이므로 디주에 갇힌 사도세자의 사건을 이모 화변이라 부릅니다. 그럼 사도가 디주에 들어가게 된 두 가지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나경원의 고변입니다. 비군이 기생들과 음란을 일삼았고 내관을 죽였으며 동궁후원의 토구를 파 무기를 숨기고 임금을 죽이려 작당하여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세자가 죽게 된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는 나경원의 고변입니다. 그는 반란 고변이라고 하면서 영조와 직접 만나게 된 뒤 품속에서 다른 종이를 꺼내는데 그 내용은 반란이 아니라 세자의 비행을 적은 것이었죠. 총 10개 항목이 있었는데 경빈 박씨 등 사람을 죽인 것, 공부를 하지 않고 아버지 몰래 북한 산성으로 놀러 간 것, 상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 등이었습니다. 나경원이 직접 쓴 글은 장인어른인 홍봉안과 우의정 윤동도가 돌려본 뒤 홍봉안이 이런 글을 남겨두면 안 된다 하여 영조가 불태우게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을 알아보면 선의궁 영빈 이씨의 고백입니다. 세자는 매일 석고대절을 했지만 영조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자 사도세자는 영조가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고 기어이 없애겠다 등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즈음 사도세자의 친모인 선의궁 영빈 이씨가 영조를 만나는데 그녀가 말한 것은 세자의 어미인 제가 아뢰는 것은 오로지 전하의 목숨을 지키기 위함이옵니다. 세자가 그리한 것은 마음의 병 때문이니 저분은 하시되 은혜를 베푸시고 세자가 아버지를 죽이겠다느니 하는 말을 했다는 것, 세손과 해경궁을 보존하여 종사를 안정케 하려면 병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는 세자가 영조뿐만 아니라 세손까지도 해칠 수 있다는 두려움도 내재되어 있는데 한중록의 기록에 따르면 자녀들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극진히 모시던 어머니에게까지도 불손한 모습을 보이는 등 병증이 더 심해진 모습을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조는 이 말을 들은 다음 날 세자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세자의 생모가 내게 정한 것이다. 디주 첫째 날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황을 살펴보면 윤 5월 13일 영조는 창덕궁에서 갑자기 사도세자를 불러냅니다. 어느 문으로 가오리까? 영화문. 당시 영조는 평소에 만안문으로 자주 다녔고 흉안일을 다 할 때만 경화문을 썼는데 세자를 데리고 굳이 경화문을 통과했다는 것은 흉안일을 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긴말하지 말자. 자결하라. 영조는 세자에게 자결을 강요했고 세자는 살려달라 애원하나 영조는 차갑게 거절하며 자결하라며 매섭게 하자 견디다 못한 세자는 자결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세자의 스승 임덕재와 춘방의 신하들이 달려와서 이를 막은 다음 영조한테 세자를 용서해달라고 간언합니다. 영조는 세자의 자결 시도가 임덕재와 춘방의 신하들에 의해 실패로 돌아가자 크게 화를 내며 세자를 피하는 교지를 내립니다. 아무리 임금이라도 대명률에도 없고 경국대전에도 없는 이런 처벌은 내릴 수 없사옵니다. 이어서 영조는 세자를 디주에 가둡니다. 디주에 가두는 과정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후술할 해경궁의 기록으로 보아 큰 저항 없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해경궁은 세자를 만나기 위해 달려갔으나 들어가지 못하고 사도세자가 울부짖는 소리만 들으면서 그리 힘도 세신 분이 어째서 디주에 들어가란다고 그냥 들어가셨단 말인가 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5월 14일 둘째 날입니다. 영조는 여성 가선과 환자 박필수, 평양 기생 5명을 세자를 타락시킨 죄로 처형했고 홍봉환, 신만, 김성응 등의 청으로 세자의 스승인 윤숙, 임덕재를 유배 보냅니다. 세자의 타고난 자질이 훌륭하여 내 기뻐하고 사랑하였으나 병증이 심할 때는 본성을 잃고 내관을 죽이기까지 하였고 악수, 비분이 기생들과 쥐하로 놀면서 세자의 생모인 영빈이 고하기를 대처분을 청하였다. 5월 15일 셋째 날입니다. 공식적으로 세자의 폐위를 공포했고 같은 날 서필보, 정중류 등이 세자를 타락시킨 죄로 처형됐고 이후로도 홍복, 조재호 등을 각각 처형, 유배형에 처하고 세자의 국노들을 민가에 폐단을 끼친 죄로 다스립니다. 다시 가두어라. 이 모든 게 다 내 탓이야. 당신이 지금까지 난 짓을 생각해봐. 너는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때를 덮어라. 뭘 가지고 너도 주상이 무서우냐? 영조는 세자를 뒤주에 가둔 뒤 뒤주를 둔 창덕궁에서 머무르며 하루에 한 번 뒤주를 흔들어 생사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7일째 되는 날부터 세자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3개 흔들자 아주로 못 살겠다. 내 나이 40이 넘어 네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으면 이 땅이 널 세자로 책봉하고 2살 때부터 제왕의 교육을 시켰겠느냐. 그래서 신하들 앞에 어수어비처럼 앉혀놓고 병신 만들었어. 네가 실수할 때마다 내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아니? 나는 임금도 싫고 권력도 싫소. 내가 바란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한 번, 다정한 말 한마디였어. 5월 19일 7째 날 이렇게 처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5월 20일) 8째가 되는 날 결국 윤 5월 21일 1762년 7월 4일에 세자가 숨을 거두자 영조는 기다렸다는 듯이 세자의 위호를 회복시켜줍니다. 생각할 사, 슬퍼할 도, 사도세자라 하라.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해 담담하고 후회 없는 반응을 보였던 영조에 반해 영빈 이씨는 아들의 죽음을 견디기 힘들었는지 자식 잡아먹은 애미가 살아서 뭐해? 내 자치에는 풀도 나지 않을 것이라 한탄하다 사도세자의 3년상이 끝난 바로 다음 날 사망합니다. 어찌 보면 아들에 대한 죗값을 치르고 싶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영조와 아들 사도는 지울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상처를 간직한 채 이야기를 끝냅니다. 지금까지 1000개의 영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